네, 지금부터 투자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중에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에 올라서면서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반도체 섹터는 과연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반도체가 아닌 섹터들은 현구간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IS의 김태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순서에는 두 분의 탑픽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우리 오전 장중에 무사히 그래도 잘 해결이 됐다, 종료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코스피 지수도 다시금 9,100선을 회복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하락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지정학적 이슈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좀 여겨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진짜 이제 우리 시장에서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란 관련해서 계속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유가하고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안 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물론 미국장이 휴장이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유가가 한 1% 남짓 오르는 거였고, 오늘은 상승했다가 휴전 다시 뭐 합의 잘하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하락 전환 되었기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뭐 90불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미국, 이란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주가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란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올라가기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란과 미국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쏠림이 조금 분산되느냐 아니면 더 가속화되느냐, 사실은 이제 삼전닉스가 아니라 하이닉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라고 방금 전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시간 만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시총 1위 자리가 바뀐 건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매일매일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하면서 1%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전략 세워주시죠.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시세의 연속성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화된 어떤 이유, 펀더멘탈적으로 기술적으로 바뀐 이유가 있는가라고 되물어 보면 바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갈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엔 수급적인 모멘텀이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SK하이닉스 ADR 심사가 있죠. 이렇게 되면 오늘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ADR 심사를 앞둔 선반영적인 측면이 될 수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지금의 움직임에 지금 또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우선 이제는 아직까지도 못 사신 분들이 있다면 이젠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WTI 유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왔었던 FOMC에서 금리 연내 1회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잠재우려면 결국엔 유가가 빠르게 급락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떨어지는 것이 제한적이고 나쁜 이야기가 나와도 올라가는 게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투자자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의 위치에서 기술주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HBM, 그들의 파운드리 이거를 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AI와 반도체인 건 맞지만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잠시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지난주에 미증 씨가 휴장을 했고 또 이번 주에는
ADR 심사도 있겠지만 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와치리스트 포함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됐고 또 목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언제든지 시장은 관망장세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경계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조금 반도체 대장주들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전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주들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장주가 갈 때 워낙 수급이 다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약간의 시속 게임을 펼쳤는데 오늘은 일부 소부장주들 그 안에서 뭐 PSK 홀딩스, 제주반도체, 해성DS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워낙 지금 SK하이닉스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약간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최근에 장비주 중심으로 특히나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증설 효과 덕분인 것 같은데 소부장주들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또 소재 부품과 또 장비주는 좀 다르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봐야죠. 계속해서 전공정 관련된 장비주들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얘기를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뭐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그 영역에서 그 본인의 그 회사의 그 영역에서 독과점 형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하고 있느냐, 이거에 확인된 기업은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뭐 PSK, 유진테크, 원익 IPS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보면은 주가 조정은 적게 나왔고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뭐 오늘같이 올라왔을 때 사자라는 뜻이 아니라 좀 조정을 준다라면 충분히 저는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소재 관련해서는 좀 선별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두산이라든지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직 Q가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막 영업이익률이 아까 장비주들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영업이익률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소재 관련해서 약간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라면 오늘도 다른 데보다는 좋은 게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부장 관련해서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혹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에게도 동일한 질문 드릴게요. 방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소부장주는 어떻게 좀 접근 가능할까요? 저는 이쪽도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음 실적 발표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밸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렴하다 혹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할 종목군들이 그렇게 저는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반도체 소부장 대비 이들의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결국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캐펙스에 대한 투자 이야기에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해서 오늘보다는 저는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연속성을 보시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처럼 만약에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 해야 될 전략은 오늘의 반등의 반도체 소부장 일부를 줄이고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후의 기간 혹은 가격적인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들에게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좋고 나쁘고를 누가 판단을 할 거냐.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는 앞으로 돈을 크게 벌 것에 집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장 확률적으로 불확실성이 적은 쪽이 어디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어서 실적 시즌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투탑 위주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전략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부장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 네. 마지막으로 오버나잇 마켓에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당분간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런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될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위주의 칩메이커 기업들의 수급 쏠림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도 이들이 약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을 가장 빠르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포인트로는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예측치가 있죠. 근데 예측치만큼 나오면 이제는 아마 세론 성격의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반대로 그 예측치를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그러니까 저장 장치와 함께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후반부에 애플 CEO의 발언이 없었다면 칩메이커 기업들이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물음표가 붙어요. 왜냐하면 애플 쪽에서도 팀 쿡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메모리 쇼티지 현상이라는 이야기에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 발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저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포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의 반응은 이젠 크게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예상치보다 높다면 그때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피지컬 AI에 대한 진단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그룹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주들이 또 급락하고 있어서 차례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LG그룹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에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는 22일에 미국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LG그룹의 주요 계열사 경영진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재수당 방안 이후에 지금 관련 종목들 큰 이슈가 없었다라는 그런 투심이 좀 꺾이면서 매물이 쏟아졌거든요. 한창 LG CNS가 2연상 기록하고 기대감이 가득했었는데 다시금 LG 그룹주들로의 그런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상승 나와줄 수 있을까요?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요? 정고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건 모르지만 43만 원까지 간다라면 지금 주가 대비 100%가 올라야지 43만 원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LG전자는 현대차랑 다르게 로봇이 공개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봇이 어떻게 공개가 될 것이냐. 이번에 그 좀 이벤트가 좀 있죠. 그 미국 북미 최대 로보틱스 박람회가 좀 있습니다. 25일까지. 그러면 이때 좀 어쨌든 지금 제임스 황을 만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때 관련돼서 어떤 뭐 내용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좀 빠져나오는 기회를 가져야지 다시 50만 원 간다, 40만 원 간다라고 보유하는 전략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 지금 팔아야 될 것이냐?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지금 최근 한 2주 흐름을 보면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고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올라오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좀 박스권 주가 흐름을 움직임 나올 것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라온다면 조금씩 그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LG전자를 비롯해서 그룹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또 급락을 하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유한타증권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이 리포트 때문인 것인지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00% 자회사로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호재가 아닌 건지 좀 지금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좀 흐름을 분석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 그 리포트는 자동차를 보는 시선에 따르면 당연히 현대차의 지금의 가격은 밸류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현대차를 지금 자동차 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로봇으로 이제 가져다 붙이게 되면 저는 50만 원이라고 하는 혹은 5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자동차를 보신 분들에게는 부담, 그 이하는 로봇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매수에 가는 구간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아서 저는 55만 원 전후까지 기술적으로 좀 기다리셨다가 모아가는 전략이 어떻겠나 로봇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지금 이제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로 평가를 시장에서는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더 가깝게 좀 보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인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매력이 없을까? 매력이 있다면 아마 다른 기업들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분을 사들이려 할 텐데 왜 그러지?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크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인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IPO가 언제냐면요. 2028년이죠. 그러니까 2년 정도 남았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스페이스X를 보면서 느끼셔야 될 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지금 당장의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IPO 일정에선 이 1년 동안의 성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지금 지분의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년 적자가 어느 시점, 어느 기점으로 흑자 전환되는지 여부와 그 흑자 전환이 되는 순간의 방법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55만 원 이하에서의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동차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좀 답답하다기보다는 지금의 가격에서 추가 상승을 하기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94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유창희 대표님, 지금 코스닥에서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7월 1일부터 이제 상폐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유의미한 체질 개선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코스닥은 언제쯤 박스권 탈출이 가능할까요? 체질 개선이 될까요? 동전주가 뭐 또 액면병합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닥이 못 가는 거는 비싸서 못 가는 거지. 코스닥이 좋은데 수급이 하이닉스에 삼성전자에 몰려가지고 못 간다?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라는 게 정부가 기업의 실적을 영업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시에서의 어떤 활성화하는 정책하고 기업이 사업을 하는 영역은 또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 많이 예전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책을 쏟아낸다고 해도 코스닥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기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업을 빨리 퇴출하는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코스닥이 이제 돌아선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코스닥 시총 상위주 내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순위가 점점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래도 오늘부터 바이오 USA가 열리고 또 지금 하반기에 기술 수출이라든지 뭔가 호재성 이슈들이 기대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멀었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어질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좀처럼 반도체 IT가 그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매력만큼 제약바이오가 좋은 매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중에 한두 기업 정도야 기대하지 않았던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들 기업만 올라가겠지만 지금 다 빠져 내려오는 상태에서 그 기업이 무엇이 될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는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자 해서 선 매수를 하게 되면 언제 올지 모르는 반등에 계속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만 받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적 시즌이 아닌데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놓고 보면 섹터 내 대상주가 일정 부분 수급 빠지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가 올라오면서 그 ETF에 연동되는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같이 좀 숨을 쉴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여전하죠. 그리고 섹터 내 대장주의 하락폭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이 같이 움직이기에는 뭐 탈모 관련한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시장 전체를 흔들기에는 좀 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서 제약바이오는 대장주가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장주라고 하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압축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조선주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쯤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워낙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캐나다 잠수함 이슈 소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의 하락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조선주 아직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주의 MRO는 그냥 상징성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RO를 통해서 기업이 갑작스럽게 흥하고 망하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HD 현대중공업의 LNG선 수주 잔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엔진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은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주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탑픽주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하나 마이크론 가지고 나왔어요. 뭐 일단은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건데 일단 오사트 영역이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남 쪽에다가도 관련된 증설, 신규 공장 투자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의 어떤 영향력은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하면 일단 목표가는 한 7만 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4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